안녕하십니까. 시사팩토리 자매방송 정치팩토리의 진행자인 강승복입니다. 자매방송이긴 하지만 지난주부터 정식으로 런칭을 하였죠. 그래서 저희를 여러 군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팟빵, 애플 팟캐스트, 이젠 유튜브까지 저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함께 이 방송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치해설가 이태인 씨, 그리고 이도곤 변호사님, 이양희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뭐 지난주 뭐 어떻게 좀 지내셨나요? 저요. 사는 게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찾았어요. 사고 난 차를 찾았는데 지금 뒷자리 서팅을 해야 되는데 서팅 업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메일로 주세요. 네, 위원장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정말 너무 다사다난한 2021년 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 저 위원장님 보자마자 바로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해요? 태인 씨는요? 네, 저는 본업인 이제 스타트업 대표로 열심히 서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2021년도 이제 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열심히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코너인 지금 이 사람에서는 원전 전문가이신 박종훈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님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미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인 월성 원전 사태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우리가 몰랐던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월성 원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자세히 톱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치푹이란 건 부울경 정치 이야기를 푹 들어가 보기 위해 코너를 만들었고요. 부산, 울산, 경남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2부 정치푹에서는 부울경 재보궐 선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 네, 지금 이 사람 이번 주 출연자는 박종훈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원전에 대해 울산 시민인 우리가 몰랐던 그리고 우리가 울산 시민으로 알아야 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치팩토리 청취자분들께 인사랑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고요. 제가 전공한 거는 이제 원자력 안전 분야입니다. 이게 오늘 이렇게 청취자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궁금했던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리겠는데요. 이게 삼중수소란 어떤 것인가요? 좀 질문은 짧고 이제 답은 길 텐데요. 네, 괜찮습니다. 원전 내에서 원자로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있고 자연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원전 안에서 발생하는 게 물에 있는 수소가 중성자를 흡수해가지고 중수소가 되고 삼중수소가 돼서 방사능을 띠게 되는 물질로 바뀐 것이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물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을 통해서 이제 오염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이슈가 생길 수 있고 그 방사선량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월성 부지 안에서 지하수의 관리 기준인 18배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었는데요. 7년 전에 차수막이 파손된 뒤에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유출된 건데 이게 비계획적으로 유출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 비계획 누출이라는 것이 이제 조금 용어가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누출이라면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누출이 있고 고의로 하는 누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누출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증거를 제가 어디 저한테 자료를 안 주니까 고의로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그런 거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이제 삼중수소의 영향은 보통 한 리터당 한 1000만 베크렐 이상이 돼야 그게 인체에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배출된 양 자체는 사실 그 위험 수준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과장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교수님. 아까 삼중수소는 물을 통해서 오염될 수 있고 물의 형태다라고 하셨잖아요. 교수님 잘 안 들리시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 물이니까요. 지하수 흐름 특성상 지금 말씀이 안 들리는데? 그런가요? 네. 교수님 이제 아까 삼중수소를 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지하수 흐름 특성상 원전 부지 외부로 방사선 물질 유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공기 그 삼중수소라는 거는 이제 기체 형태로 있을 수도 있고 또 물 안에 그 수소 대신에 삼중수소가 결합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기로 돼 있는 경우에 기체로 돼 있는 경우는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니까 그거를 우리가 관측하기가 어려운데 네. 물에 있는 경우는 물이라는 게 이렇게 지하로 스며들고 그리고 외부로 누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본 결과로는 예, 원전 밖으로 누출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그 월성 원전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체내의 그 삼중수소 농도가 일반적인 그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조사한 음용수 농도보다 훨씬 높아요. 그거는 외부로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이 그 인체에 큰 영향은 안 주더라도 외부로 누출 안 됐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원전 안전을 관장하는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제 7년 전에 차승호 파손과 관련해서 부실하게 관리 감독을 한 게 아닌지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그것이 이제 인체에 유해한 범위가 아니니까 이제 외부에 보고를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 원자력 안전위원회 자체는 전문가가 없고 그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라고 네. 그 산하기관이 있는데 네. 거기 500명이나 있는 사람들은 대체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고 넘어갔는지 전혀 입을 닫고 있으니까 그들의 입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원안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이번 건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위원장님은 어디 가셨나? 사우나 가셨나? 정경 청장은 맨날 나와서 얘기하는데 국민의 관심사가 적지 않은 원전 사항에 대해서 그 원안위 위원장은 행정을 하시는 분이라 그러나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보통 나타나질 않네. 그러니까 이게 현 정부에서 그런 사람을 위원장 앉혀놓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수원한테는 고맙죠. 왜냐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 원안위에 앉아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현 정부가 잘못한 그 원안위 운영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안위 무용론이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다 나오고 있어요. 네, 교수님 킨스에 500명이 네. 넘는 전문가가 있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속 시원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참담하고요. 네. 저는 이제 비전문가이긴 하지만 사실 월성원전 이 차수막 파손이나 삼중수소 유출이라는 게 원래부터 원자로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경주지진이나 포항지진 같은 지진 이후에 균열이 심해져서 더 많이 유출됐는지 그러니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그 자체가 조사된 게 없고 저한테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무엇이 원인이다 저를 조사단에 안 넣고 있기 때문에 안 넣어주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일부러 원안위에서 저를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다른 말 하는 사람들은 다 빼놓고 제대로 모르는 사람 데리고 조사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진이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단 한 가지는 원전은 제로 방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전은 셀 수 있는 걸 다 감안해서 설계를 했고 그 양이 얼마 이하면 된다라고 제한치를 정해놓은 거다. 네. 그러니까 이번 건에서 차수막 파손을 보는 시각이 그 사람들은 이거 깨졌더라도 외부 영향이 없으니까 거의 그냥 방치하든지 그따위로 이제 운영을 한 거라고 보이고 규제기관들도 이거를 나중에 알았겠지 자기들이 현장 검사해서 알았을 걸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규제기관의 역할이 지금 한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한섬 못지않게 이 규제하는 사람들의 그 많은 인원들이 대체 뭘 하고 자빠져 있는 건지 용어상 제가 이건 취소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라고 앉아 있는지 저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왜 언론에서는 교수님 같은 전문가를 모시지 않고 이상한 소리 하는 특히나 그 월성 원전에서 바나나 6개 멸치 1마리 수준으로 방사능이 유출됐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모시는 게 양이 작은 건 맞아요. 예? 네. 양이 인체에 위험한 정도가 아닌 건 아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돌리는 거지. 핵심을 이제 글로 빼는 거지.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대로 아는 게 없으니까 네. 그 양만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양 갖고 왜 날뛰느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소 사고 나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를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양인 것 같고 왜 난리냐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일단 조사한 결과를 놓고 자기가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고 판단하는 게
과학자나 전문가의 역할이지 무조건 그냥 말을 끊고 이 네.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왜 날리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적절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라 보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 교수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방사능 관리 기준은 뭘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나요? 방사선 관리 기준은 네네. 보통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어느 정도 정해놓고 역산해가지고 이제 농도 이런 걸 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되면은 이제 인체에 얼마나 방사선량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산을 해가지고 삼중수 농도 같은 경우는 1mSv 연간 1mSv가 되려면 역산을 하면 얼마 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는 다 관리 기준이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삼중수소는 왜 나라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면 네. 그 양이 워낙 작으니까 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 1년간 먹는 물의 양도 다르고 뭐 일본 사람은 물을 적게 먹으면 농도가 좀 높아도 되고 네. 한국 사람 물 많이 먹으면 농도가 낮아야 되고 이런 그 나라 사람의 특성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삼중수 농도는 국가별 차이가 큰데 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면 관리 기준 미만이면 인체에 무해하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삼중수소 건에 대해서만 이제 보면은 보통 이것이 이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가 리터당 1000만 베크렐씩 1년 동안 먹어야 돼요. 네네. 네. 1000만 베크렐의 오도기 때문에 70만 베크렐이라는 지하수 양 그것도 먹는 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양 자체도 실제 그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양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 멸치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네. 네? 이 영향이 작다고 하면 되지 그거를 뭐 멸치 밑에 가지고 그 연예인 같은 홍보 효과를 노린 것 같은데 교수님도 뭐 많이 쌓이신 것 성공했나 같아요. 예. 네. 이게 네 어쨌든 결국에는 물타기가 너무 심하다는 게 저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지금 원안위에는 진짜 여포가 한 분 필요하겠네요. 진짜 뒤집어 놓아야 될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네. 네. 그 원자력의 공수처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원안위가 검찰이라고 그러면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대로 된 규제기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그냥 일단 친원전 조직으로 계속 구성돼 왔어요. 네. 그리고 원안위는 원전에 문제가 우리나라 원안위는 원전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한테 화살이 돌아오니까 네. 대부분의 원전의 사안을 축소하거나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교수님. 그런 것이 바로 우리나라 규제의 문제예요. 자기한테 화살이 올까봐 사고가 나도 원안위가 니네 뭐 했냐, 이런 관리를 제대로 했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번지면 질병관리청한테만 화살이 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원안위가 자기 보호적인 입장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특히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그 대전에 산하에 있는 기수 500명 중에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원안위가 그걸 차단을 시켜버려요. 말 못하게. 그리고 승진해서 피해를 주고. 이러니까 그 원안위가 공무원들이 대부분이고 그들이 실수를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하면은 규제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네. 그 기수 사람들한테 한번 인터뷰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피해본 사람들. 인터뷰에 응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원안위 눈치 보느라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바로 원안위가 원전을 감시 안 하고 키스를 감시한 규제기관을 감시한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이거. 속 시원한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그 삼중수소가 인체에 유해하려면 엄청 많이 먹어야 된다.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아닌데 너무 호들갑스럽다라는 얘기도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이제 울산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저는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 갑상선암 발병률이 타 지역에 비해서 2.5배 이상 높게 나오고 또 나아리에서는 주민들이 2,360일째 이주 대책 요구하면서 막 상여시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가까이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예, 이런 그러니까. 생각 들거든요. 그거 원안위가 그걸 감시해서 그 주변 영향에 대해서 이런 과학적 증거를 벌써 만들었어야 되고, 네. 예? 의학적이든 뭐든 간에 그거 뭐 원안위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뭐 했느냐. 그럼 결국 이거를 갖다가 그 독립된 과학기관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문제가 원전 영향인지 아닌지를 밝혀야지. 이 원전 영향이 일 가능성이 훨씬 높단 말이죠. 네. 네. 그거를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니네가 증거를 대봐라. 예를 들면은 체르노빌의 경우에도 그랬어요.
거기 벨로루시에 이제 그 사고 낙지용, 방사능 낙지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벨로루시라는 나라인데, 네. 그 나라는 90년대 후반부터 암 발생률이 이렇게 기울기가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그걸 두고 뭐라 그러냐면, 이게 치우놈이 원인인지 밝혀라라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나, 소련 사람들이. 아. 예? 그러면 이제 그걸 못 밝히는 거야. 이게 왜냐 그랬더니 90년대부터 그 나라가 산업이 발달하고 뭐 이래서 이게 산업적인 영향이지 낙진 영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박을 못한 거예요. 자료가 없으니까. 아. 이렇게 해서 방사능의 영향은 오랫동안 나타나고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네. 입증하는 사람이 불리한 게 사실이에요. 아, 그러면은 근데 그 교수님, 그러면 그 일본 후쿠시마에서도 지금 벌써 7년, 8년이 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연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조사 안 한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아, 일본 정부에서. 또 뭐가 있냐면은 네. 거기 사는 사람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냈잖아요. 네. 포기시켰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 계속 있었으면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아. 상당히 먼 지역으로 보냈기 때문에 영향이 훨씬 덜 왔겠지. 아. 그러니까 방사능을 피해서 도망가야 살아야 된다는 이게 막대한 이런 현상이 중요한 거지. 네. 그 경우에는 직접 후쿠시마 때문에 내가 방사능 맞아서 안 걸렸다. 그 자체가 포커싱이 아닌 거를 자꾸 거기에 암 발생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호도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사고가 난 원인과 그 사고를 대처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수십만 명이 고향을 떠나서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은 다 원전이 부실하게 그때 관리를 했기 때문인데 그거를 암 발생률이 영향이 없는데 거기 가서 방사능 농도도 얼마 안 된다. 그 멸치 교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 피해가 적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자력 학회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예, 그렇게 하기로 자기들끼리 맞서 입을 맞춰요. 학회나 이런 데서 대응 논리를 만들고. 근데 사실 그 이제 이런 손해배상 관련해 가지고 2014년에 약간 전향적인 판결들이 나왔어요. 네. 그 원자력 발전소 관련해 가지고 갑생성 암이 걸렸다고 이제 소송을 넣었는데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이제 그 입증 책임을 전환을 시켜 가지고 그 이제 이거 뭐 인과관계 불성립을 이제 그 뭐 원전 측에다가 요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인정을 받은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대법원까지 네. 올라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뭐 언론 플레이나 이제 뭐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네. 제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원전을 운영하는 수준이 내가 보기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우리나라가. 아. 왜냐하면은 미국이나 프랑스나 심지어 일본 뭐 이런 영국 이런 나라도 그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사회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지역 기여도가 높다고, 그러니까 투명하고. 네. 일단 투명한데 그게 그 방점이 있어요. 아, 그러면 교수님 말씀에 이어가지고요. 지금 경주, 울산, 부산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국회 주도의 민간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월성 원전을 좀 조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그대로 이어가시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하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일반 시민이라든가 비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현장 경험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가 필요하냐면 기술 통역자가 필요해요. 아. 저 같은 사람이. 네. 그렇죠. 근데 누가 못 들어가게 하죠. 교수님 들어가셔야죠. 내가 통역을 이상하게 할까봐 막 나쁘게 통역을 할까봐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통역을 이건 이거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기술 통역자가 필요한데 네. 그런 사람 없이 그냥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뭐 보여주면 그게 소위 뭐 똥인지 된장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한정수소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사용 해결로해서 어디 균열이 생겨서 밖으로 새는 거든요. 그 기계로도 찾아내기 어려워요. 워낙 양이 작아서. 그러니까 조사단이 가봐야 그냥 네. 서류만 갖다 놓고 왜 그렇게 하는 일을 가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최소한 있어요. 자동차 사고나 항공기 사고는 바로 가면 그냥 부품들 부서진 거 있기 때문에 조사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블랙박스 근데 이거는 되죠. 원전은 지구적으로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네. 어떤 징후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거는 그걸 원인 발견할 그런 거 원인 다 발견하면 예를 들면 항공기는 왜 추락하면 자동차 사고는 왜 나요? 미리 발견 못하니까 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원전도 마찬가지. 이게 워낙 설비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미리 모든 것을 다 검사해서 제대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뭐
이 조사단을 꾸미는 원인은 각각의 정치적인 원인이 좀 크다고 봐요, 저는. 이 정치인들은 내가 이렇게 일을 한다라는 어떤 보여주기식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양당이 다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환경단체나 반핵단체는 원전을 없애는 논리로 쓰려고 한다, 이거를. 네. 그렇죠. 네, 원전을 없애버리려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중립적인 건 아니잖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또 경험이 없잖아요. 잘 모르잖아,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다고 친원전 사람이 통역을 하면은 이걸 엉뚱하게 통역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그 기관이 있어야 되는 이런 콜트럴 센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네. 일단 없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핵심은 네. 예, 그 뭐 집행기관이든 규제기관이든 한수원이나 원안위는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빼고 실제로 네. 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네. 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렇죠. 조사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야 된다가 핵심인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근데 역할을 저도- 국회가 할까 네. 아니면 이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이 현 정부 초창기에 제안을 많이 했는데 하나도 성립이 안 된 게 그러니까 이 원안위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원안위를 대전에 그 완전기술원의 행정부서로 전락을 시켜야 된다. 네. 이게 갑질을 하기 때문에 행정부서가 왜 자기들이 갑질을 하느냐 기술자들한테. 음. 그리고 원자력 안전기술원을 이렇게 그 과기부나 무슨 뭐 이런 데 두지 말고 특정 지능부서가 아니라 환경부의 밑에 두고서 용량 위상을 격상시켜서 환경부에 넣어서 해야지. 이게 뭐 지금 과기부 밑에 있어갖고 그 지능 쪽에 그렇게 붙어 있는 게 말이 되니까. 아, 그러면 결국 이번에 질병관리청이 나온 것처럼 원안청도 따로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네, 원자력 안전청이든지 뭐든지 완전히 진짜 그 모든 독립적인 세력으로서 기구로. 독립돼야 네. 되는데 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큰 손해 영향도 받을 수 있고 네. 또 일부 또 자기 공무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이게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데 그거 큰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문가가 거기에 들어가야 보는 되는데. 사람들 다 공무원들이거든. 아.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런가? 다 질병관리청으로 보내세요. 거기가 더 필요해. 아. 여기는 이 사람들 앉아서 행정이나 보는 사람들 TS에다가 뭐 이거 조사 잘해주세요. 그리고 거기 제일 또 웃기는 거는 그 원자력 안전의 위원들이잖아. 9명인가. 네. 그 위원들 몇 명을 보세요. 네. 거기 위원들을 누가 뽑았습니까? 반 이상이 현 정부가 뽑은 사람들은 요즘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한마디도 안 하잖아. 아. 현 정부의 문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뭐 변호사 출신도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뭘 아나. 그러니까 뭐 전문가가 꼭 들어갈 필요도 없다는 논리로 해갖고 넣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일단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 보면 실제로 이제 타락 찬핵 이 진영에서 좀 그러니까요. 자유로운 사람을 고르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고 그게 뭐 훼손 그렇죠. 영향 안 받는 학자들을 찾기도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 참 찾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안 찾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안 이제 찾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책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정치적으로는 해결책이 없어요. 아. 항상 그랬지만 원전 문제는 어느 나라도 정치적으로 해결한 나라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가 탈원전을 같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 거야. 다 뭐냐면은 국민투표를 했거나 법으로 만들었거나 해서 탈원전을 했지 이렇게 뭐 그냥 없애 이렇게 갖고 된 나라가 없거든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혹시 그 교수님 네. 그러면 혹시 선진 나라들의 좀 사례가 있나요? 이런 사례가? 어떤 사례? 이 뭐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좀 민간 주도로서 이제 탈원전을 이끌어 나가는 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뭐 민간으로서 잘 이끌어 나간 나라가 아직 있나요? 그 어떻게 질문의 의도는 제가 잠깐 모르겠는데 지금 네. 참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원전을 하는 나라 중에 한 7개 되는 나라가 뭐 다 아는 선진국 최고의 선진국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원전하는 나라들은 다 부자들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부자 아닐 때부터 했지. 부자 얘기하니까 번뜩 드는 생각 하나가 있는데요, 교수님. 네. 제 울산의 송철호 시장님이 어떻게든 울산 경제 살려보려고 네. 원전 해체 산업이라도 우리가 육성하고 유치해보자 막 이런 노력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똑같은데 전 세계 원전의 90%가 선진국이 갖고 있거든. 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한테 원전 기술 주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미국인데. 네. 아니, 지 학생한테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근데 선진국들 러시아도 있는데 러시아가 우리나라
러시아, 중국, 뭐 이런 프랑스, 일본, 심지어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원전 해체를 부탁하겠어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90%나 되는 선진국들이. 그게 미래 산업이면 지들이 하지 우리 주겠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원전 해체는 다른 나라 거는 우리나라가 갈 일도 거의 제로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것도 해체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원전 해체는 철거가 돼야 돼요. 철거는 뭐냐면 거기 있는 걸 다 어딘가로 버려야 되는데 네. 자 원전을 해체되면은 그중에서 방사능 농도가 가장 높은 게 뭡니까? 사용 후 해결료죠. 네. 그렇죠. 그 사용 후 해결료는 거기 그대로 있어야 돼요. 아. 그 건물만 뜯어내는 거야. 네. 기계들하고. 네. 그러면 그 방사능 제일 높은 농도가 가진 그 사용 후 해결료를 어디 보낼 수 있어야 해체가 의미가 있지. 그건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집을 갖다 집 철거하면서 정화조는 내비두고 집만 뜯어낸 꼴이지요. 그래서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체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 원전 해체고 네. 외국 원전은 언감생심 그건 선진국가 몫이니까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3D 업종이 아니라 4D 업종이에요. 방사능까지 결부돼 있잖아. 그러면 결국은 사용 후 해결료를 그대로 두고 봉인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둬야 돼. 그 건식 저장소 만들어서. 한마디로 그러면 네. 오히려 사용 후 해결료를 바깥에다 어디다 둘 데도 없지만 하여튼 어딘가로 보내서 격리시키고 그 건물은 재활용해도 돼요. 그 비싼 건물을 왜 그렇죠. 때려부셔? 그렇죠. 그래서 그 건물을 재활용해도 되는 거예요. 경락 건물도 그렇게 제염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면 경락 건물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쓰라 이거야. 다른 용도로. 방사능 다 치웠다며. 근데 왜 그거 때려부셔요? 오염됐으니까 못 쓰니까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리가 맞냐 말이에요. 그리고 국내 원전을 해체한다고 하더라도 네. 한 호기 해체하는데 10년, 20년 걸리는데 그 돈을 갖다가 언제 얼마나 다 노무자들 인건비지 그리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지 그게 무슨 미래 산업입니까?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이 원전을 빨리 없애고 싶은 사람들의 네. 지금 선생님들이 듣고 싶은 말에 뭐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원전을 빨리 없애는 논리로 해체 산업을 막 키우고 있는데 넘어가는 거지. 네, 원전을 뭐 더 쓰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이 논리가 맞지 않죠. 빨리 뭐 미래 산업이니까 빨리 해치워버리고 없애버리자. 네? 그런 식으로 논리로 해체를 보는 게 아니고 진짜 마지못해 해체할 때 쓰는 게 해체예요. 그냥 해체 작업이야. 그거를 산업이라고 하는 뭘 생산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부수기만 하는 게 뭐가 산업이에요. 그리고 맞습니다. 거기에 사용연료가 남기 때문에 그 땅을 재활용도 못해. 거기 누가 뭘 하겠어요? 뭐 백화점 짓겠어요? 뭐 쇼핑몰 하겠어요? 아니 근데 한수원에서 고리 1호기 해체 사업 계획서 설명회 할 때 막 미국 양캐발전소 예를 들면서 완전 자연부지 100% 복원할 수 있다, 재사용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하던데. 건물 부지는 있지만 거기서 쓰던 사용 해결로 바로 옆에다 갖다 따로 지어놨거든요. 그렇죠. 눈 가리고 그 사진은 아웅이죠. 안 보여줬죠? 네.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그 메인 양키, 메인이 MAINE예요. D가 E가 있어. 메인 양키 그다음에 그 디커미셔닝 뭐 스펜트 퓨어 이렇게 써놓으면 사진 옆에 저게 조그만 콘크리트 건물들 콘크리트 이렇게 해놓은 데 있을 거예요. 그게 거기 있으니까 괜찮다 이건가? 뭐가 복원이 돼? 그러면 거기 사용 해결료 옆에 있고 그 아래 그 원전 부지에 바로 옆에다 놨으니까 그거는 원전 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교수님 말씀에서 원전을 조금 해체해야 되는지 아니면 원전 마피아를 해체해야 되는지 좀 저희가 약간 약간 좀 그러니까 네. 뭐 잘 운영하면 원전도 이익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원전 하는 사람들이 문제야. 그 사람들이 그 자기 산업을 절대화시키고 보호하려고 그러고, 네? 네. 문제점을 잘 안 이렇게 드러내고, 네. 그렇게 자기들 먹거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 핵 마피아들이 네. 있다면은 네. 그들이 문제지. 원전 자체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리 갈 때 파리에 원자력 발전소 걱정하고 가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렇죠. 파리는 원전이 58개예요. 70% 전력 생산하고. 그럼 거기 또 가는 거 주저해야 되잖아요. 네. 그 왜 그럴까요? 프랑스 사람들은 원전 산업을 굉장히 나이스, 베리 오케이, 뭐 그래요. 왜냐면 걔 관리 잘하거든. 장성 부르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수님 그 원전을 좀 관리하는 사람들의 좀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관리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원전 산업은 뭡니까? 국가가 보호해 주어서 키운 거 아니에요. 자기 노력으로 네. 키운 게 아니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민간이 자기 노력으로 키운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배가 부른 거지. 아, 네, 그리고 교수님. 국가가 네. 보호 안 해주면 망한다. 네, 저 그러니까 이제 일본 보세요. 일본 지금 54개 중에 4개만 남고 나머지 다 죽어 있잖아요. 맞아. 아, 네, 교수님 그러면은 오늘 좀 많은 좀 말을 나눠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만 해주신다면요? 네, 원한이 해체. 예,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혹시 다음에도 좀 이런 부분 궁금하면 항상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나중에는 좀 시간 많이 갖고 대면으로 하죠. 예, 좋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오케이입니다. 예, 그 시간만 알려주세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예.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오늘 이렇게 많이 들어봤는데 교수님 좀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저는 어제 날짜로 그러니까 워낙에 그 외교 협회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갑질이다. 네. 근데 그렇죠. 그것도 물론 문제가 있고 공론화돼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사안으로 볼 때 이게 더 크게 공론화돼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네 들어보니까 네 문제가 교수님 말이 많이 세시네요, 생각보다. 왜 한수원이나 킨스가 박종원 교수님을 섭외하지 않는지 네. 확인되는 것 같고 네. 저는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질병관리본부장처럼 국민들한테 계속해서 보고하고 그렇죠. 알리고 네. 또 안심시키고 대책도 만들고 이런 태도가 없다. 음, 원자력 산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위험한데 위험천만한데 네. 국민들에게 이 원자력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또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 이 부분에서 정부가 좀 책임 있는 네.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장이 매일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한수원 원안이도 그래야 된다라는 네. 게 되게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요? 저는 뭐 할 말 많은데 그냥 2부에서 할게요. 2부에서 좀 하고 싶은 말이 네.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부 여기까지 하고요. 2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